산다라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떤 희망이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면서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것, 그리고 뭔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들이면 꾸준히 오랫동안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집중하면 나름의 결과물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무던히 천천히 앞으로 또 앞으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많이 더디어도 괜찮으니까 좀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어디론가는 데려가지 않을까 라고 마음 먹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고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좀 넉넉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하고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 50억 100억 벌고 싶다, 10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것하고 실제로 내가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하고는 별개의 얘기더라는 겁니다. 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자극적인 얘기 되게 많습니다. 뭐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30억이 됐다. 뭐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뭐 연예인 얘기, 연예인 뭐 기안84가 30억짜리 뭐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이 60억이 됐다는 등, 누가 또 얼마를 벌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가 부동산 건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도 나도 주변에서 주식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그때가 꼭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2024년 5월인데 앞으로 이제 몇 년이라는 시간은 최소 4, 5년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견디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삶이 좀 괜찮아질지 아니면 뭐 수십 년간을 절망 속에 살게 될지는 앞으로의 몇 년이 좌우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몇 년 동안은 최대한 현금을 모으고 생업에 집중하고 조심조심하면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지내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것, 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너무 크게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적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나아간다라고 하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가진다고 좀 더 서두르겠다라고 더 조바심 내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되려 뒷걸음질 치고 되려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 좀 마음 단단히 먹고 멀리 내다보고 시간을 이제 축적하고 나의 시간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국이 2024년 5월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지만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충당금 1% 적립이 전 금융권에 시행되는 매우 상징적인 시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준금리를 2024년에 안 내릴 수 있고 되려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가 2024년 5월입니다. 앞으로는요 2025년 5월이 되고 2026년 5월이 되고 27년, 28년, 29년, 3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의 한국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엉망으로 흘러갈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거의 식물 정부죠. 식물 정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무려 3년이 남았는데 나라 꼴이 개판입니다. 개판. 몰라죠. 몰라. 나 몰라. 나 그냥 쏘면 말아 처먹고 나 그냥 자빠져 잘래. 대통령이 지각하고 대통령이 출근을 늦게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막장으로 아마 치닫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요 빚짐인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망할 놈의 나라가 이 건설업계 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사기를 너무 많이 쳤어요. 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뭐 15억짜리 비싼 아파트 분양받으면 30억 된다고, 시의 차익으로 10억 번다고, 15억 번다고 엄청 꼬대겠습니다. 그런 탓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대거 몰락합니다.
빚을 3억, 5억, 7억을 10억을 너무 쉽게 냈는데요. 보통 사람들에게 빚 3억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갚는 돈입니다. 죽을 때까지. 2억 3억을 너무 만만하고 쉽게 생각한 2030들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부모들한테 자기 노력이 아니라 그냥 부모한테 한 3억 받고 5억 한 대출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 샀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부자 될 거라고 까불어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판되는 겁니다. 엉망되는 거죠.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기 되게 이게 먼저 다리에다가 문신 다 해놓고 저렇게 아주 비싼 오토바이 끌고 다니고 이러면은 저 사람들 되게 멋있어 보입니까?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뭐 팔다리에 덕지덕지 뭐 용문신 해가지고 다니는 저런 이들 보면 아, 인생을 되게 탕진하고 낭비하는 되게 겁먹던 한심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살면 잘 살겠습니까? 뭐 부모한테 재산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이렇게 살지는 모르겠는데 인생을 멋있고 아주 성실하게 남들한테 존경받으며 사는 인생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고 싸고 그냥 저거 마음대로 지 꼴린 대로 사는 인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러다가 저렇게 근무 뿌리고 살다가 빚이라도 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빚진 사람들한테는 지옥이. 차근차근 생업에 집중하고 현실을 두려워하면서 대비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수히 많은 기회가 갈리는 극명한 시기가 앞으로의 3, 4년, 5년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4년 5월 지금 생각해보건대 앞으로의 3, 4년, 앞으로의 4, 5년 정말로 소중한 시기고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십 년이 앞으로의 남아있는 전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되고 좀 더 성실하게 착실하게 무던히 열심히 살아갈 각오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엄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함부로 남의 말을 믿고 고지고대로 움직이는 것도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며 지내야 삶을 지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벌어질 엄청난 경제 충격, 쇼크, 쓰나미들이 아마 하나씩 다 터질 겁니다. 부동산 PF 대출 아직 그 충격은 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앞으로 그 엄청난 것들이 다 터져 나가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지금도 고물가에 허덕이며 사는데 미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빚 갚는 그 빚의 규모가 지금보다 2배, 3배로 늘어나면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아무쪼록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시국이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